나는 왜 이렇게 수익 내기 어려울까? 네. 사실은 여기에 심리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 뉴욕의 택시기사 연구입니다. 네. 뉴욕의 택시기사들의 운행 패턴을 분석하니까 되게 재밌는 패턴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연구가 왜 시작됐냐면 뉴욕에서 택시 잡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 뉴욕에서 택시 잡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 네.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이 뉴욕의 택시기사들께서 손님이 많은 날 이때는 영업을 빨리 끝냅니다. 근데 손님이 없는 날에는 늦게까지 일을 해요. 왜일까요? 자기 목표액이 손님이 많은 날은 일찍 달성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업을 빨리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놀거나 아니면 뭐 가족들이랑 밥 먹고. 근데 손님이 적은 날은 자기 목표액이 안 채워졌죠. 그러니까 택시기사들이 점점 더 많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손님들이 많은 날, 이런 날에는 오늘 좀 많이 일하자. 손님이 좀 없는 날은 아유 오늘은 많이 해도 잘 안 될 테니까 그냥 포기하고 일찍 들어가서 쉬자.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정확히 반대로 한 거예요. 네. 슬슬 이제 주식 투자와의 연관성이 지금 슬슬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A 주식은 20% 지금 수익이 났고 상승해서 B 주식은 20% 하락했어요. 자, 어느 걸 파시겠습니까? 네, 라고 하면 대부분 실제로 보면 A를 팔아요. 왜? 20% 수익이 났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계속해서 수익이 나는 건 놔둬야 돼요. 네. 근데 손실이 고통스러우니까 20% 손실이 난 주식을 오히려 못 파는 거죠. 네. 대부분 패턴을 보면 현재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뭡니까? 장기적으로 더 보유할 만한 것들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꾸 하락하는 거는 이제 보유할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반대로. 네. 그래서 우리가 손실을 그만큼 싫어한다. 뭐에 대해서 손실을 보는 걸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죠. 파는 순간 뭡니까? 내가 손실을 인정하는 순간 네, 확정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또 다른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있죠. 제대로 하는 데는 투자가 뭐냐. 네. 투기와 투자의 차이 어떻게 저희가 설명하느냐 그부터 말씀드릴게요. 투기와 투자는요. 도박과 게임과 비슷해요. 도박할 때는요. 게임할 때랑 뇌가 다르거든요. 도박할 때의 뇌를 보면 뇌를 거의 안 써요. 머리를 거의 안 써요. 다만 갑자기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보상중추, 즉 쾌감중추만 꽉 떠요. 언제겠습니까? 5광 떴을 때. 네. 그러니까 도박의 룰은 간단하잖아요. 네. 도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나절이 아니라 단 1시간도 안 돼서 대부분의 룰은 간단하게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도박은 어느 정도 익숙해지자면 2, 3일만 지나도 머리를 안 씁니다. 근데 게임을 할 때는 굉장히 뇌가 많이 활동해요. 왠지 아세요? 게임을 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속 하는 만큼 변화가 생기고 점수가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엄청 써요. 네, 게임을 할 때 보면 오히려 쾌감 중추는 별로 안 떠요. 활성화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뇌의 입장에서 보면 게임은 노동이에요. 상당한 노동이에요. 그래서 게임 자녀 있으신 분들은요, 아이가 게임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자 이제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 이런 뭐예요? 삽질 그만하고 곡괭이질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삽질을 계속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곡괭이질 다 하기 전에 쉬어야죠. 네. 한 번은 그런 부모님이 돼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이게 바로 투기와 투자의 차이예요. 투기는 머리를 안 쓰는 거예요. 오로지 수익률만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게임은 왜 재밌는 줄 아세요? 과정을 즐기기 때문이죠. 네. 내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샀는데 그 회사에 관심도 있고 신문 보면서 이런 신기술이 개발됐어? 오, 저기 CEO는 왜 이런 데 가고 있지? 왜 해외 출장을 이런 데 가지? 이러면 뭡니까? 그건 투자죠. 네. 투자하게 되면 수익률이 떨어져도 나는 뭐가 남아요. 네. 게임을 했을 때 아주 스케일이 큰 게임이나 아니면 복잡한 게임을 하게 되면 게임에서 저도 뭐가 남아요? 기량이 남죠. 기량이라는 게 남고 재밌는 스토리들이 남아요. 우리들이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이 되죠. 바로 그렇게 무언가를 샀고 그 다음에 내가 지켜보는 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게 내가 바로 투자를 해나가면서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알아간다는 거.
그게 바로 투기와 투자의 차이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나의 루틴까지 만들면 진짜 좋은 거예요. 저의 루틴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요, 저를 불러서 강의를 들어주신 그 기업의 주식을 그날 강연료의 한 10% 정도 떼어서 그 회사 주식을 삽니다. 예. 왜냐면 심리학자 불러서 강의 들을 회사는 안 망한다예요. 예. 최소한 공부하는 회사잖아요. 교육하는 회사는 안 망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지난 15년 동안 해서 조금씩 산 겁니다.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 매번 내가 조금씩 산다. 소액씩 정기적으로 투자한다. 말은 쉽지만 절대로 안 되잖아요. 저는 제가 하는 것에 뭐가 있느냐? if, then, when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f, 만약, then, 그렇다면 when, 언제. 루틴이라는 게 습관이잖아요. if와 when과 then이 다 있어야만 습관이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부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탈모 방지약을 2알씩 먹는 거예요. 진짜예요. 네. 슉 보면. 네. 근데 매번 잘 까먹고 잘 안 먹게 돼요. 그러면 if, when, then을 다 넣어야 돼요. 7시에 기상해서 이 닫고 난 다음에 물 마시면 이거 먹는다. 그러니까 언제 뭐뭐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한다. 이런 식으로 일주일만 하면 그게 뇌가 확실하게 루틴으로 저장해 놓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일에 한 번 헬스장 피트니스 센터를 갔다 와서 뉴스를 검색하고 난 다음에 10만 원씩 주식을 산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경우도 있죠. 정말 떨어졌을 때 산다. 근데 늘 경험하시죠? 떨어졌을 땐 돈이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패닉 계좌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패닉 계좌를. 그러니까 공황장 때 아니면 완전히 엉망인 장세일 때 쓰는 용도로 이거는 그 돈을 집어넣어 놓고 현금을 놓고 현금 계좌에 그냥 패닉장 계좌라고 이름을 붙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다른 목적으로 쓰는 돈은 그렇게 투자가 안 되거든요. 제가 2020년 3월 왜 우리 코로나 때 막 난리 났었죠. 한번 쫙 2000 밑으로도 한번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마침 그때 제 책에 인세가 들어온 거예요. 인세가. 예. 그러니까 우연한 돈이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근데 하필이면 그날 저녁이 그 해 가장 주가가 떨어졌던 코로나 초창기에. 그거 딱 보고 오! 그러니까 뭡니까? 평상시에 제가 사고 싶었던 주식이 있었죠. 그게 다 반토막이 아니라 거의 3분의 1토막씩 나 있어요. 그래서 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네. 외국 연구자들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들이 이러더라고요. 실제로 패닉장이 됐을 때 투자하는 계좌를 따로 만들어야 돼. 대공황용 계좌. 네. 재밌는 건 이게 대공황이 아니면 돈을 못 뺀대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 사람이 우리 딸 결혼자금 500만 원, A은행, B은행, 우리 아들 대학 등록금 500만 원 붙여놓으면 되게 웃긴 건 둘 다 500만 원이죠. 근데 왠지 딸을 위해서는 이 은행에서 돈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아들 대학 등록금은 여기서 찾아야 될 것 같아. 심지어 지금 요 은행 앞인데도 딸 위해서는 저 은행 가야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계좌에 이름을 붙이면 거의 못합니다. 다른 용도로. 그러니까 뭡니까? 패닉용 계좌 혹은 대공황용 계좌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게 평상시에 정말 그런 난리가 났을 때 외에는 돈을 안 쓰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큰 돈을 벌었다 치자고요. 설사 복권에 당첨됐다 치자고요. 평범한 우리가 큰 돈 만질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루트가 복권 당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권 당첨자들의 상당수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파산합니다. 그러면 이 복권에 당첨됐다가 잘 파산하지 않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던 많은 유태인 가정들은 아이가 한 5살, 6살쯤 되니까 톰, 오늘 너한테 100불이 생기면 어떡할래? 종이에 주고 써보라 그래요.
아이가 갑자기 100불을 내가 가진다는 생각을 하니까 막 10센트, 20센트짜리 뭐 보면서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막 나오면서 막 밤새 적기 시작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옆집 메리한테는 눈깔 사탕 만약에 1불 50센트 정도. 그다음에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우리 형 마크한테는 그냥 지렁이 사탕 한 개. 30센트. 거기 이제 그 아이의 위시, 소망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해가 되니까 한 500불로 올리더라고요. 그 다음 해가 되니까 1000불, 2000불, 10,000불 이런 식으로 가면서 제가 참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내가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제 친구 이제 저한테는 2년 후배죠. 2년 후배인 이 유태인인 친구가 왔는데 책 한 권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종이가 계속해서 한 번에 재본된 게 아니라 여러 세월에 걸쳐서 작성된 종이가 하나에 그냥 재본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했더니 리사의 위시리스트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5살, 6살부터 얘도 적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1억 불이 들어가 있습니다. 100불에서부터 시작한 게 1억 불이 되어 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얘의 책 한 권에 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책 한 권에 꿈. 이런 사람들은 복권에 당첨돼도 절대 파산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책에 있는 대로 쓰는데도 시간이 모자라요. 우리가 복권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부자가 됐는데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부자는 절대로 꿈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목표가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꿈과 목표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참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려운 질문인데 왜 그러냐면 실제로 제가 많은 기업에서 부장님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드려요. 부장님의 꿈이 뭔가요? 사장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진지하게 다시 여쭤봐요. 사장 되는 건 꿈이 아니고 사장 돼서 뭘 하고 싶으신지가 꿈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예. 그러니까 행위가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한국 사람들이 목표는 있는데 꿈이 없어요. 예, 우리가 꿈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꿈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왜? 너무 현실성이 없다고 혹은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목표는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꿈을 꾸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위시리스트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데요. 참 재밌는 건 이 복권이 위시리스트를 만드는데 진짜 좋은 재료가 됩니다. 예. 저는 출장을 자주 다녀서 이제 KTX나 SRT를 자주 타는데요. 서울에서 만약에 부산을 간다, 서울에서 뭐 광주, 목포를 간다 이럴 때 얼마 전부터 재밌는 필기를 시작합니다. 일단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입장권이 필요해요. 그게 1,000원짜리 복권 한 장이에요. 왜? 내 위시리스트를 그냥 써보려고 했더니 내 양심이 허락하질 않아요. 이성이 너 뭐 하는 거냐고 자꾸 놀려요. 근데 참 신기하죠? 1,000원짜리 복권 한 장을 딱 사서 서울역에서 딱 앉고 그 다음에 선반 펼쳐지니까 거기다 딱 올려놨더니 내 위시리스트를 적어도 아무런 비난이 없어요. 제 양심과 이성에서. 왜? 100억 당첨되기만 하면 얼마든지 어쨌든 0보다는 큰 확률이거든요. 쓰기 시작합니다. 야, 써요. 진짜 시간 잘 가요. 진짜 시간 잘 가고 별의 별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더 신기한 건 내가 마저 이런 것도 해보고 싶었었지 라고 하는 리스트들이 끊임없이 나와요. 2시간 반 동안 부산을 가는데 진짜 왜 요즘 말 그대로 순삭. 시간이 그냥 갑니다. 자, 그게 바로 확률적으로는 바보 게임이지만 복권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나의 위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한 번쯤은 우리의 가족 식사에 이 복권을 사가지고 가보시는 건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가족 식사에.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있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있는 그 가족의 식탁에 가족의 명수만큼 복권을 한번 사가지고 가보시면 어떨까요? 정말 꽤 많은 가정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정말 재밌는 경험들 하게 되실 거예요. 저도 한번 이걸 해봤거든요. 제 아내가 그렇게 남부 스페인에 관심이 많은지 몰랐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그렇게 스쿠버 다이빙에 관련된 책들을 보는지도 몰랐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음악과 미술 중에 뭘 좋아하는지 몰랐고, 그리고 제 어머니와
제 아버지가 그렇게 멕시코라는 나라에 가보고 싶어 하시는지를 몰랐습니다. 정말 이 복권 한 장으로요. 복권이 당첨된다면 어떡할 거야 엄마? 어떡할 거야 여보? 라고 하는 이 대화 속에서 내 가족과 살면서 10년, 20년, 30년 아니 내 부모님과 살면서 50년 동안 살면서도 서로가 꺼내지 못했던 현실의 제약 요건이나 우리의 양심과 이성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이 이렇게 눌러놨던 진짜 내 가족의 소원, 소망, 위시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런 신비로운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